금속 칼륨과 탄산가스가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실기시험에서 100%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때 탄산가스가 의미하는 것은 CO2입니다. CO2. 칼륨과 탄산가스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칼륨은 대표적인 삼류위험물이죠. 이 삼류위험물이 CO2와 반응을 해서 이제 어떤 가연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류위험물의 질식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탄산칼륨과 탄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K가 CO2랑 만나게 되면 K2CO3가 되는데, 이 K2CO3는 2종 분말 소화약제에서 KHCO3가 K2CO3 플러스 H2OCO2가 되는 그 식에서 봤던 그 탄산칼륨입니다. 자, 이렇게 탄산칼륨이 되면서 탄소가 또 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 탄소가 가연물에 해당하므로 삼류위험물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가 적응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쓰시면 앞에 A, B, C, D를 쓰신 다음에 각 원소의 종류에 맞춰서 A, B, C, D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1로 두고 각각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경우에 분수를 없애줄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 정수로 만든 값을 각 자리, A, B, C, D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해서 반응식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개수가 1이라면 그 앞에 숫자는 1은 생략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묻는 문제에서 이 위에 있는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정답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답에서 개수가 틀린다던가 아니면 CO2인데 그냥 CO만 쓴다던가 K2CO3가 아니라 KCO3로 쓴다던가 이런 작은 실수 하나도 모두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 아예 전체 오답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정계수 화학 반응식 문제는 특히 실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이류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 또 오류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 자, 혼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외울 때 423, 524, 61라는 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사류위험물이 이류위험물과 혼재, 같이 혼합하여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거리를 두고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류가 3류, 오류가 2류, 오류랑 사류, 6류랑 1류 이렇게 위험물끼리 혼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것은 이류와 사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류랑 혼재가 가능한 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셔도 되는데 이류 위험물이 사류랑 오류 이렇게 이류 위험물이 사류랑 반응할 수 있고 이 사류 위험물은 또 오류랑 반응할 수 있는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풀이 과정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이 상황을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응용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 지난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전기 방지 방법은 접지, 그리고 공기 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상이라는 방식을 써서 정전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전기를 없앤다는 것은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공기가 이온 상태로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가 덜 생기니까 70%라는 숫자와 함께 이 습도는 상대 습도를 의미한다. 절대 습도가 아니라 상대 습도다라고까지 봐두셔야 합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지 각각 쓰시오.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물 안에 탱크가 있고 그 탱크 안에 이제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의 간격이라고 하면은 모두 0.5m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일 때 또는 옥내 저장소일 때, 옥외 탱크 저장소일 때 각 이런 제조소들마다 출제되는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옥내 탱크 저장소라는 말이 보이면 문제에서 옥내 탱크 저장소라는 말이 보이면 0.5m다라고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0.5m의 간격 외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용량이에요. 옥내 탱크 저장소의 용량은 그 지정 수량의 40배를 한 것으로 합니다. 화석유류나 동식물 유류가 아닌 사료위험물은 곱하기 40을 했을 때 2만을 초과하게 되면, 즉
500리터 이상인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 지정수량이 1000리터짜리, 2000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곱하기 40을 했을 때 2만이 넘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2만 리터로 하는데 사석유류나 동식물유류는 이미 지정수량이 스스로 6천과 10,000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0을 곱해도 그 40을 곱한 만큼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곱하기 40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와 탱크 사이 그리고 탱크 전용실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이 옥내 탱크 저장소를 위에서 봤을 때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이 탱크와 탱크 사이가 0.5m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도 0.5m, 이렇게도 0.5m, 각각 다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제사료 위험물 중 벤젠의 수소 1개가 아민기 1개와 치환된 것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벤젠 핵이라는 것은 이 벤젠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젠을 그릴 때는 육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건너 하나씩 그리는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이 점 하나마다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소는 수소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벤젠은 화학식이 C 6개, H 6개가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서 주유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온도를 쓰는 건데요. 자동차의 인하점이 이 온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원동기를 정지시킨다는 건 엔진을 정지시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유 취급소에 보면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그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주유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에 해당하는 문구입니다. 자, 주유 취급소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는데요. 이 등유나 경유는 좀 인하점이 높고요. 휘발유는 이 중에서 가장 인하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40이 들어가고요. 휘발유의 인하점은 40도씨가 아니기는 하지만 인하점이 낮을수록 이 엔진의 열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온도를 40도로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제5류 위험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지금 해설에 있는 이런 식은 구조식이라고 하고요. 화학식은 그 원소 기호를 가지고 그 물질을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으로부터 온 거예요. 글리세린은 C가 3개에 OH가 각각 붙어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H가 들어간 이러한 형태의 분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H가 나오고 NO2가 들어가는, H가 나오고 니트로기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니트로화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글리세린이 니트로화 돼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의 화학식을 쓸 때는 글리세린의 C3H5OH에서 H만 빼내고 그 자리에 NO2를 쓰기 때문에 식이 ONO2의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화학식은 C가 3개, H가 5개, ONO2 괄호하고 3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때 구조식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에 이氧화탄소 12kg이 모두 증기가 된다면 이氧화탄소는 사료위험물인 액체 상태인데 이것들이 모두 기체가 된다면 몇 리터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것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어떤 계산식 없이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PV는 N분의 WRT에서 V는 PN분의 WRT라고 쓰고 P는 1ATM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1기압이라고 주었기 때문이고 분자량은 CS2인데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물질이 이氧화탄소 CS2이기 때문에 C를 12로 하고 S는 32로 하고 32 곱하기 2를 했을 때 76g per 몰이 됩니다. 이때 단위가 g per 몰이 되는 것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피가 리터이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부피를 미터 세제곱으로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킬로그램 per 킬로몰이 돼야 되겠습니다. 질량을 12kg을 12,000g으로 환산해 줘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구해야 되는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킬로그램으로 대입하게 되면 답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단위들이 계산 과정에 뭐 감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답이 달라져요. 그쵸? 이렇게 단위를 쓰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단위까지 쓰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R은 0.082 atm.l/mol K가 되는데 세제곱미터를 구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여기 단위가 달라질 거고요. 절대 온도는 100도씨, 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서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PMWRT에 각각 대입한 숫자를 구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서 44,829.37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식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고 화학식이 H2O2입니다. 산화수소에 산소가 과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화수소에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자극이,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 이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2O2가 H2O로 변하게 돼요. 자연 상태에서 가장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기체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기체 상태를 O2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H2O2가 H2O랑 O2로 변한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써주셨으면 그 다음에 미정계수 ABC를 쓴 다음에 각각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분수가 나올 경우에는 항상 그 수를 정수로 모두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반응식에 대입을 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은 채점에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번이고요. 다음의 소화 방법은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제거 또는 통제하여 소화하는 것인지 각각 쓰시오. 자, 연소의 3요소라는 것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즉 가산점입니다. 자, 가산점 중에서 가연물을 제거할 때, 가연물을 없애게 되면 그것은 제거 소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밸브에 가스관에 불이 난다. 그러면 가스 밸브를 잠그게 되면 그럼 가스를 차단하면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촛불을 끌 때 우리가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서 끄죠. 그때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양초에서 나오는 그 파라핀 기체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가연물 제거에 해당하는 제거 소화입니다. 다음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것. 산소가 차단되면 질식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 방법도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점화원을 낮추는 것. 점화원은 그 물질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화원을 차단한다는 것은 온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소화, 냉각소화는 물을 이용하는 소화를 의미하고 연소의 3요소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연쇄 반응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반응을 억제시킨다. 할로겐 원소로 반응을 억제시키는 억제소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거소화는 가연물에 해당하고 가연물을 통제하는 거고 질식소화는 산소공급원 또는 산소라고 해도 맞습니다. 산소공급원이라고 쓰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산소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13번에 다음 제1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다 1류위험물이기 때문에 1류위험물 암기하는 방법 무화과염, 요구질, 중과 5, 3천 50kg인 것이 무화과염이고 300kg인 게 요구질 그리고 1000kg인 게 중과가 됩니다. 자, 브롬산 염료는 요부질에 해당하는 브이죠. 그래서 300kg이고요. 중크롬산 염료의 중은 1000kg에 해당하는 1000kg. 그리고 무기가산화물은 무니까 50, 아염소산 염료는 그래서 50kg이 됩니다. 이때 지정수량 문제에서는 단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단위를 틀리게 쓰거나 빠뜨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4번에 KClO3라는 것은 염소산 칼륨인데요. 이 염소산 칼륨이 분해했을 때 산소가 몇 그램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는 리터나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부피를 묻는데 이렇게 그램을 묻는다는 건 부피가 아니라 질량을 묻는 거죠. 그래서 질량을 묻는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쓰라고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구해보면 KClO3가 분해되니까 반응물은 하나고요. 이 염소산 계열, 염소와 산소가 만난 계열은 Cl과 O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KCl 플러스 O2가 되고 염소산 칼륨뿐만 아니라 KClO2나
KCl5포도 마찬가지로 염소산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서 생성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 붙이고 ABC를 구하는데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수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그 분자가 몇 몰에 해당하는지 몰에는 n분의 w라는 식을 통해서 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몰수를 구해줘야 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서로 2대 3의 비율로 이제 반응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즉, 두 개의 KCl O3가 쪼개져서 두 개의 KCl, 세 개의 O2가 생긴다는 것이지 2kg의 KCl O3가 쪼개져서 2kg, 3kg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수라는 것은 부피나 몰의 단위가 되지 질량의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계수가 나타내는 비율은 부피의 비율, 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적기 때문에 질량을 알면 우리는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은 1000이 되고요. 이때 1000으로 해주는 이유는 몰의 단위가 그램 퍼 몰 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위를 그램으로 맞춰주는 거고, 분자량은 KCl5의 원자량을 각각 더해서 구해줍니다. 이 둘을 나눴을 때 이런 값이 나오고 8.613몰이 분해되면은 이거에 2대 3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8.163에 2분의 3몰 만큼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염소산 칼륨과 산소가 2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이때 염소산 칼륨은 8.163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산소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방식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8.163에 2분의 3을 해주는 이유는 염소산 칼륨의 비율이 계수가 2, 산소의 계수가 3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결과 이제 몰수는 12.2445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뭐 소수점을 이렇게 3자리, 4자리 써주는 이유는 소수점이 길면 길수록 마지막에 오차가 적어져요. 그래서 풀이 과정 안에서는 이제 소수점이 길수록 정답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몰수를 알았으면 몰은 n분의 w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w이기 때문에 n에다가 m을 곱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은 32라는 것을 알고 이 둘을 곱했을 때 이런 질량 391.82라는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계산 과정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 또 자주 출제가 돼요. 어려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실 때는 이러한 이제 책의 내용대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 지금 구하라는 것이 그램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다 환산해 준 거고, 몰도 킬로몰이 아니라 그냥 몰을 썼다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